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맞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부에서 맞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의 조건이 너무 좋아요. 뭐 외모도 괜찮고, 그리고 학력도 괜찮고, 그리고 직업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집안도 어느 정도는 중산층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이 예전에는 한국 남성과 맞선을 볼 때 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어느 정도 맞으면 결혼에 동의를 해서 약혼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전교제 하고, 전통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비자 나와서 한국에 넘어오는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트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이제 뭐 키, 외모, 그리고 이제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피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뭐 귀엽게 생겼는지 아니면 남자답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조건을 판단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모가 출중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넘어오기 전에 한국 남성들과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이 한국 남성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지, 그리고 남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이해,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제가 다 상담을 다 해요. 그리고 뭐 장점만 얘기를 안 해요. 리스크에 대한 단점 부분도 제가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살이 만약에 찐다라고 하게 되면 운동 좀 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이렇게 이 카운셀링을 해주면, 피드백을 해주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선을 보게 될 때 페널티가 많이 적용이 되겠죠. 왜 페널티가 많이 적용이 되냐, 제가 맞선을 볼 때는 머리를 단정하게 뭐 왁스를 칠하고, 그리고 피부도 뭐 수염이라든지 만약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리정돈 다 하고, 그리고 옷도 밝은 계통의 캐주얼로 좀 젊어 보이게, 그리고 아니면 옷을 입으면 조금 날씬해 보이게 이렇게 입으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맞선 장소에 대부분 나오면 그냥 마트 가듯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나오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맞선을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5초면 판단이 돼요.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반대로 여성분도 마찬가지야. 여성분도 남자를 스캔을 딱 했을 때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자마자 뭐 서로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느낌이 없습니다, 아니면 뚱뚱하다, 담배 피워서 싫다, 이렇게 해서 그냥 탁탁 자르고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멘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랑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기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고치세요. 그리고 맞선을 보게 됐을 때 서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없는 질문을 해요. 재미없는 질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뭐 그리고 여행 좋아해요? 아니면은 어느 지역 놀러 가봤어요? 해외여행 어디 가봤어요? 늘 뻔짜의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신랑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성이 정말 마음에 들면 내가 편안하게 나한테 끌려올 수 있는 재밌는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이 여성과 애프터를 다음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질문을 하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이게 물어보면 저 한국에 뭐 삼겹살 좋아해요, 뭐 김밥 좋아해요, 떡볶이 좋아해요, 이렇게 답변이 오면 그러면은 우리 내일 만나서 저녁
맛있는 거 먹을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여성이 네 좋아요 하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라 이 말이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꼬시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답형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단답형 질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여성이 단답형 질문을 했을 때 더 이상 이렇게 공허한 시간이 되는 거야. 이게 막 정적의 시간이 막 주변에 쌓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멀뚱 있다가 그러면 신부가 생각해 볼게요 하고 가.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는 아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뭐 영화를 좋아한다,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한다. 그럼 나도 이 바닷가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내일 뭐 바닷가 놀러 갈래요? 왜냐면 이 여성분들도 맞선을 보러 온 여성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 빼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자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바닷가에서 해산물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산물 좋아하는 거 다 줄줄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내일 바닷가에서 놀고 저녁에 해산물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못 박아 두면 여자가 남성이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듬직한 면이 있고 사람이 좀 착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딱 있으면 그래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서 바닷가 놀러 가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통역사들이 일방적인 이 통역사와 신부하고의 일방적인 프로필이 오고 가고 그 외적으로는 본인이 이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루즈예요. 그러니까 절대 맞선을 볼 때 루즈한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맞선을 보고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 결혼을 해서 결혼을 진행을 하는 거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 신부라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믿어요. 우리 와이프도 나랑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제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믿겠냐 이 말이지.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맞선 보고 연애할 때 저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냐, 거진 한 뭐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사랑한다 표현도 자주 했고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와이프도 여전히 저를 많이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시기상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하잖아. 남자는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시간도 좀 이렇게 텀을 좀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자가 날 그리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늘 여자 주변에서 맴돌면은 쉬운 남자밖에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맞선을 볼 때 정말 깔끔하게 젊게 딱 입으시고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도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가 아닌 시시콜콜한 대화가 끝났으면 다음에 애프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공격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오케이 하면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러면서 좋은 시간을 자꾸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신부들이 인사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곰곰이 들어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자신감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용기가 없구나 그리고 이 남자답지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맞선 잘 받고 그리고 대화도 잘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가는 시간에 정말 서로에 대해서 뭐 결혼도 동의하고 신부 부모님도 만나보고 신부의 친구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이제 남자분도 생각을 한다고 아 그래도 참 잘 자라온 집안의 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첫날 밤을 보낼 때에도 첫날 밤 보내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이렇게 데이트를 가면 쪼물딱 거리면 되게 안 좋아해요. 왜?
아, 더워 죽겠는데 막 쪼물딱 거리고 막 얼굴 쓰다듬고 하면은 좋아하냐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여자들은, 베트남 여자들은 피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피부 막 손으로 이렇게 하고, 왜냐면은 샤워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샤워를 한 게 아니고 막 본인도 막 땀에 이렇게 쪄들어 있는 손을 가지고서 막 얼굴을 막 감싸고 있고, 막 머리 쓰담고 있고, 막 팔 이런데, 막 쪼물딱 거리고, 허리 막 쪼물딱 거리고 하면은 좋아하는 여성이 없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데이트를 하고 할 때도 손잡고 있다가 뭐 땀이 좀 나면은 좀 뺐다가, 그리고 시원한데 커피숍 가면은 에어컨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여자가 먼저 이렇게 팔짱을 낀단 말이에요. 왜? 첫날밤을 보냈으니까. 근데 너무 자기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애정 표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금은 배려를 해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돌적으로 하는 것도 적당한 선을 두고 치고 빠지기를 잘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100%는 아니어도 이제까지 경험상, 그리고 데이터상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거고,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한테도 허물없이 잘 지내야 돼요. 신부의 부모님, 아들처럼. 사위긴 해도 아들처럼 막 부침성 있게, 뭐 잘 먹었습니다 막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신부의 부모님,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술도 따라 드리고, 그러면서 자꾸 친하게 접근을 자꾸 해야지만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도 네가 사위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한다 이 말이죠. 꾸지람도 해준다 이 말이지.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내 편을 만들 때 뭐 신부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의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한테도 잘 챙겨주고 하면 신부도 시부모님의, 그리고 이제 뭐 신랑의 뭐 형제, 그리고 이제 자매, 남매 뭐 이렇게 있으면은 신랑의 부모님들한테도 똑같이 잘한다 이 말이죠. 그게 잘 유지가 되면 한국에 와서도 신부가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남편이 나를 믿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근데 이 8개월의 시간을 서로에 대해서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서로의 문화,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존중 안 하고 이해 안 하면 신부가 한국에 와도 왜 왔나 싶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부가 한국에 와도 외롭다 느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에서 맞선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남자는 정말 멋지고 정말 자신감 넘치고 책임감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신부들한테 어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 영상을 또 이렇게 구독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